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동궁 전세계 87개국 탑10 17개국 1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이 드라마에 대한 무한 자괴감과 시기 질투를 느끼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프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미드 I Will Find You가 불가사의할 정도로 5주 연속 1위에 머물고 있고 K드라마가 순위를 바꿔가며 순위 상단 배열만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 2위에 꾸준히 올랐던 김부장이 오늘 날짜 3위로 내려갔고 어제 전세계 깜짝 2위까지 올랐던 오싹한 연애는 4위, 첫날 8위로 출발했던 동궁이 야금야금 순위를 올리더니 2위에 올랐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세계 구글 키워드 검색어에서 김부장, 오싹한 연애,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그리고 동궁까지 비교하면 김부장과 동궁의 검색량이 거의 비슷해졌고 어제 올라온 디즈니 플러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상승하고 있고 오싹한 연애는 안정적인 검색 그래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동궁 중국 반응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반응에서 엄청나게 이 드라마를 보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측했듯이 이 드라마의 중국 최대 드라마 영화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평점 6.6점으로 평점테러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표현의 자유가 검열에 의해 철저하게 제약을 받는 중국 드라마 영화는 비교적 검열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SF 장르와 과거를 이야기하는 판타지 사극을 K드라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로 두 장르의 사활을 걸고 엄청나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K드라마 장르 중에서 SF 장르나 사극 판타지 장르가 세계적으로 뜨게 되면 우리는 1도 관심이 없지만 스스로 긴장하고 열을 받고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중국에서 상영하지도 않은 우리 영화 호프의 평점은 6.1점으로 애초 이 영화에 중국인들의 관심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정하는 것은 중국의 언론도 한몫하고 있는데 오늘 재밌는 기사가 올라와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문화를 훔쳐 건축 세트부터 의상, 분장까지 모든 것을 모방해 중국 관객을 끌어들이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들입니다. K드라마의 문화 가로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과 넷플릭스가 협업한 드라마 동궁은 아예 중국인 제작진을 참여시켰습니다. 건축 세트부터 의상, 메이크업까지 중국 고전국을 그대로 베꼈고 민속문화까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중국인이 제작에 참여한 티가 확연히 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중국식 K드라마입니다. 이전까지는 한국 드라마의 문화 도용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예 배수진을 친 듯합니다. 한국적 요소를 전부 없애고 오직 중국적 요소만 채워 넣었습니다. 문화 도용을 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 드라마가 던진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전체 한자 사용입니다. 한자는 중국어가 아니다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사찰의 현판부터 병풍, 서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전부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문방사호까지 풀세트로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앞서 영화 파묘에서도 이미 한 차례 써먹은 바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끊임없이 선을 넘으며 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한자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들이 쓴 한자가 무슨 뜻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거칠고 뼈아프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한국 드라마에 한자를 썼다고 중국 것을 베꼈다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기사가 중국 포털 소우닷컴에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한자는 중국 것이니 중국 문화를 베꼈다. 한국 사극에 한자를 쓰면 중국 문화 도용이다라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 영상으로 중국의 한국 드라마 도용을 지적해왔고 그것은 지난 30년간 한국 드라마 사극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것을 보고 자라난 어린 세대들이 지금 중국 드라마 제작의 중심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이 보고 자란 한국 드라마의 소재, 의상, 캐릭터까지 모두 베껴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선덕여왕 방영 당시 중국 반응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드라마의 중국 시청자 반응은 거의 한국의 한복이 예쁘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댓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K드라마가 중국 대륙을 휩쓸자 중국은 자신들의 가장 최근의 과거인 청나라 시대의 사극을 버리고 명나라 이전의 사극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중국의 영화 드라마의 상징은 거의 남자는 변발에 여자들은 짝 달라붙은 치파오가 나오는 드라마 영화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긴 드레스 스타일의 의상을 입은 명나라 이전 드라마가 많습니다.
청나라는 중국의 침략당에 지배된 시기에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역사도 중국의 과거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과거 그 많던 청나라 배경의 드라마들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는 청나라 시대의 드라마는 한국의 고대 사극들처럼 멋있는 비주얼을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인 이유도 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의 한자를 써서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고 우긴다면 중국의 현재 문화는 대부분 한국 것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중국의 거리가 너무나 한국과 닮아 있어서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과 전체적인 거리 뷰까지 한국의 도시를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몽고가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이야기하며 우스갯소리로 몽탄 신도시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중국 전체가 한국을 베껴놓은 중탄 신도시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조금만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로 가져가서 베껴 사용하면서 우리 보고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 말하는 자체가 적반하장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중국이 한국의 경찰 복장까지 베끼는 상황이고 한국의 도시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회 전체가 한국을 베끼고 있으니 중국의 현대 컨텐츠는 어떨까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별을 세운 상속자들이란 드라마고 2022년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해 전세계 한국만 제외하고 방영한 중국 드라마 상식 황제의 식탁은 대장금의 드라마 내용이나 의상까지 그대로 가져와 표절한 드라마입니다. 지금 중국 드라마들을 보면 현대극이고 사극 관계없이 예쁘다 생각하는 한국의 의상이나 드라마 캐릭터들은 무조건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위에서 말했듯이 30년 동안 K드라마에 중독된 어린 세대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드라마 제작자가 되어 자신들이 보고 자란 한국 드라마 속 문화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이 문화 침공에 가까운 한류를 사드를 핑계로 전반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지금도 중국인들은 한류에 중독되어 이렇게 K드라마를 훔쳐보며 한자를 사용했으니 이것은 중국 문화라고 무식한 소리로 한국 드라마를 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K드라마 속 한자가 전 세계 한국의 문화로 인식되는 것보단 지금 자신들이 한류에 빠져서 중국 전체가 한국 현대 문화를 다 가져다 쓰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저 동궁이 중국 문화를 차용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같은 소호닷컴에 동궁이 2026년 전세계 바이럴 현상이 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오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중국 포털 레지지에서도 동궁의 히트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사에도 뜻밖의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수년간 국내 드라마를 지배해왔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다 봤는데 귀신 요소를 더한 궁중암투극이네. 궁중암투 속 반전이 엄청 많다. 세제 독살 사건 하나만 해도 몇 번이나 반전의 반전이. 요즘 한국 작가들 확실히 잘 쓰긴 한다. 궁중암투 귀신 액션까지 여러 요소를 다 버무렸는데 중국 검열 때문에 밋밋해진 국내 사극보다 훨씬 짜릿하고 재밌음. 한국 드라마는 사극이나 귀신 같은 소재라도 클리셰가 엄청 다양해서 중국의 맨날 똑같은 패턴인 본부장님 로맨스랑은 확실히 차원이 달라. 요즘 점치고 사주 보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 한국 예능 기획력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음. 아주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내네. 논란이 곧 조회수 치트키지 뭐. 욕을 많이 먹을수록 흥행은 더 확실해짐. 시청자들은 욕하면서도 계속 보는데 이게 진짜 말로는 싫다면서 몸은 솔직한 입실 몸솔의 정석임. 남주인공 연기통 가지고 말 많던데 난 오히려 사극 특유의 딱딱한 말투가 아니라서 더 신선하고 좋았음. 캐릭터 자체가 궁궐이랑 안 어울리는 야생마 같은 성격이라 딱 맞던데. 처음엔 그냥 흔한 퇴마물인 줄 알고 가볍게 보기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인간들의 왕권 다툼이랑 얽히면서 정치 스릴러물이 됨. 귀신보다 무서운 게 결국 인간의 탐욕이더라. 중국 고풍 느낌이 너무 많이 나긴 하더라. 건축물이나 의상 소품 같은 게 완전 중국 사극 스타일이라 좀 묘했음. 제작진의 중국인 스태프가 많이 참여했다더니 과연 그렇네.
넷플릭스 자본이 좋긴 좋다. 인간 세상이랑 귀신 세계를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연출했던데 세트장 퀄리티랑 컴퓨터 그래픽 장난 아님. 눈이 즐거운 드라마. 8부작이라 전개가 엄청 빨라서 마음에 듦. 중국 드라마였다면 쓸데없이 로맨스 넣고 질질 끌면서 40부작으로 만들었을 텐데 이건 주말에 하루 만에 정주행하기에 딱 좋음. 세자 독살의 진실 밝혀질 때 소름 돋았음. 피의자인 줄 알았던 세자도 결국 똑같은 악마였다니. 스토리 짜임새는 진짜 인정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문화의 힘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솔직히 중국이 우리 문화가 자신들이 신경 쓸 만큼 엄청난 열풍이 없었다면 이렇게 억지 주장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속된 말이 있습니다. 두려운 개가 더 크게 짖는다. 중국은 확실히 한국 문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한류 속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자신들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자체를 잊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로서는 더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을 때 같이 짖으며 이 싸움을 개싸움으로 만들지 말고 현명하게 팩트만 정확하게 공격하며 지금보다 우리 문화를 더 크게 키워서 감히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단계까지 오르면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 그 크게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중국의 안 좋은 영상을 대량 퍼와서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유치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컨텐츠를 훔쳐본다고 욕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영상을 가져오는 자체도 훔쳐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조롱하는 자체가 중국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국이고 중국은 아직 중진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다운 국민성을 보였으면 합니다. 대만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1위 동궁, 2위 김부장, 3위 오싹한 연애, 4위 아파트, 5위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 8위에는 참교육까지 총 6개의 K 컨텐츠가 순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위에 있었던 동궁은 1위로 올라오며 대만 매체에서도 동궁의 극찬 리뷰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보시겠습니다. 궁궐 잔혹 공포의 정점, 역사 정치극과 오컬트 세계의 만남. 넷플릭스 8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은 오늘날 K-사극 스릴러의 완벽한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원원의 궁궐, 동궁의 서사는 잔혹한 세자의 처소에서 시작됩니다. 현실과 연계를 넘나들며 귀신을 베는 신비한 산의 구천가, 귀신 소리를 듣는 저주를 품은 채 궁녀로 살아가는 비운의 옹주 생강. 두 사람은 왕의 어명을 받아 원기들이 가득한 동궁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날수록 충격은 배가 됩니다. 밤마다 목숨을 위협하던 악기들의 뿌리가 악령이 아닌 왕자 아래 묻힌 수많은 백골과 잔혹한 권력 싸움이었음이 밝혀지기 때문이죠. 궁중 암투극의 팽팽한 긴장감과 오컬트 장르의 서늘한 미학을 완벽하게 버무려낸 이 드라마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동궁은 단원식 미스터리와 메인스토리의 정치적 음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영리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초반 4화까지는 동궁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급사 사건들을 쫓아가며 궁궐 가장 낮은 곳에서 맺힌 원한들을 하나씩 풀어내죠. 산 사람에게 엉겨붙어 양기를 빨아먹는 꺼먹살이, 그리고 소금창고 화재로 무고하게 불타 죽은 뒤 유골이 항아리에 갇혀 봉인된 염고귀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요괴들의 비주얼은 민속 호러 고유의 서늘하고 강력한 시각적 중력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가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원기들의 탄생 배경을 따라가다 보면 예외 없이 권력층이 피로 지어버린 궁중비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가 중반부를 지나가면 이야기는 궁궐 속 테마극을 넘어 왕실 권력의 처참한 도덕적 붕괴로 확 바뀝니다. 이 드라마보다 정확한 정치적 우화가 있을까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 휘두른 모든 폭력은 언젠가 다른 형태가 되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을요. 권력이라는 가장 잔인한 괴물 앞에서 모든 이는 이 끔찍한 지옥도에 갇혀 괴물이 되어 갑니다. 8부작이라는 꽉 찬 분량 속에서 동궁은 단 한 장면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최종에서 구천은 신비로운 힘이 깃든 검을 쥐고 왕궁 배후의 가장 거대한 정치적 흑막을 향해 목숨을 건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생강은 역사 속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린 이 비극적이고도 처절한 피눈물의 역사를 자신의 눈과 귀로 똑똑히 기록하죠. 이 드라마는 가장 어두운 스릴러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권력 탐욕으로 얼룩진 비정한 세상에서 결국 잔혹한 운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진짜 무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약자들의 진심 어린 공감과 희생뿐이라는 사실을요. 동궁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26년 한 해 동안 가장 깊은 몰입감과 예술성을 보여준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호러 스릴러라는 장르적 재미를 주면서도 묵직한 역사적 운명론과 날카로운 인간 비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우 남주혁에게는 완벽한 연기 변신의 발판이 되었고 조승우에게는 또 한 번의 역대급 연기 천재의 면모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서늘한 공포 속에서 끝없는 영혼과 생각을 남기는 꼭 한번 정주행해야 할 최고의 다크 판타지 명작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정말 극찬의 기사입니다. 대만 최대 토론 게시판 대만 PTT에서는 이 드라마의 댓글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자칭 공포 드라마를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대만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와 대만 드라마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 사극 특유의 거대한 궁궐 세트와 화려한 전통 의상을 볼 때마다 대만 드라마의 제작비 한계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대만에서는 아무리 판타지 장르를 시도해도 자본 문제로 인해 세트장이 늘 협소하고 단조롭게 표현되곤 합니다. 동궁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스케일과 비주얼 퀄리티는 대만 콘텐츠 시장이 당장 따라잡기 힘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만 장르물인 인형의 집이나 오컬트 영화들도 귀신을 다루지만 동궁처럼 기괴하고 독창적인 기묘의 세계를 고화질 CG로 구현하지 못합니다. 비록 후반부 일부 CG에서 호불호가 갈리긴 해도 이 정도 수준의 판타지 호러를 극의 몰입도가 깨지지 않게 연출해내는 기술력이 부럽습니다. 대만 드라마도 단순히 깜짝 놀라게 하는 점프 스퀘어를 넘어 이런 고차원적인 특수효과 기법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대만 지상파나 넷플릭스 자국 드라마들은 심의나 대중성 때문에 잔혹한 고우 연출의 수위를 스스로 조절하여 밋밋하게 마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동궁은 세자들의 끔찍한 죽음이나 귀신들의 비주얼을 날것 그대로 잔인하게 묘사하여 장르물 특유의 쾌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시각적인 충격을 타협없이 묘사하는 한국 연출진의 과감함이 대만 장르물 제작진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만 드라마는 밤 장면을 촬영할 때 인위적인 조명이 너무 티가 나거나 화면이 지나치게 탁해져 시각적 아름다움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동궁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촛불과 달빛의 음영을 완벽하게 계산해 시선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창조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미장센과 조명 컨트롤 기법은 대만 촬영 감독들이 깊이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만도 도교신앙이나 민간설화 등 매력적인 오컬트 소재가 널려 있음에도 이를 현대적인 세련된 컨텐츠로 녹여내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동궁이 무당의 아들이라는 조선의 토속적 신앙과 궁중 잔혹사를 결합해 전세계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자국의 역사와 전통 요소를 세련된 미스터리 스릴러로 포장해 수출하는 한국의 기획력은 언제 봐도 놀랍습니다. 대만 사극이나 장르물은 보통 정치 싸움이면 정치, 귀신이면 귀신 한 가지 주제에만 치중해 중반 이후 스토리가 힘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궁은 궁궐 내 권력 암투와 인간의 탐욕을 귀신이라는 매개차 영리하게 엮어내어 서사를 촘촘하게 끌고 갑니다. 두 가지 이질적인 장르를 헐겁지 않게 직조해낸 작가의 대본 구성 능력은 대만 드라마판에서 정말 배우기 힘든 영역입니다. 많은 대만 스릴러 드라마들이 감정선이나 불필요한 서사를 늘어뜨려 중반부 전개가 지루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궁은 8부작이라는 비교적 짧은 호흡 속에서 세자들의 연쇄 죽음과 저주를 파헤치기 위해 쉴 틈 없이 사건을 터뜨립니다. 한순간도 한눈 팔 수 없게 만드는 촘촘한 떡밥 해수와 타이트한 편집 속도감은 대만 연출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대만 공포물은 대개 한이 맺힌 귀신의 복수극이라는 1차원적인 인과관계에 머물러 심파로 오르는 결말이 대다수입니다. 반면 동국은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결국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과 탐욕이라는 주제의식을 묵직하게 던져줍니다. 단순한 자극을 넘어 시청자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남기는 깊이 있는 극본이 대만 장르물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만 스타 배우들은 본인의 기존 청춘 스타 이미지에 갇혀 정형화된 로맨스물이나 안전한 역할만 반복해 맡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남주혁과 노윤서 같은 젊은 한국 배우들이 거칠고 시산한 오컬트 사극에 뛰어들어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이미지 고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해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는 한국 배우들의 환경이 부럽습니다. 대만 드라마는 청춘 스타 위주로만 흘러가 중견 배우들이 단순한 소모품으로 쓰이거나 그게 무게감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동궁에서는 조승우가 왕으로 등장해 화면을 압도하는 압도적인 연기력과 카리스마로 작품의 격을 몇 단계는 올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연기파 베테랑 배우들이 적재적소의 뼈대를 잡아주기 때문에 대본의 허술함마저 커버되는 묵직한 힘이 느껴집니다. 대만 공포물은 단순히 갑자기 커지는 효과음으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1차원적인 사운드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반면 동궁은 연못의 물소리, 바람소리, 배우들의 거친 숨소리 등 미세한 환경음을 조합해 서서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소리만으로도 공간의 시선함과 보이지 않는 존재의 공포를 시각화하는 사운드 믹싱 기술은 대만 제작진이 절대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때 대만도 공포 드라마 영화를 많이 제작했고 간혹 재밌는 드라마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다 할 좋은 공포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불만의 댓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